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니스입니다. 네, 어제 첫날 1월달 수업을 시작했는데요. 제가 문을 열고 있는데 학부모님 한 분이 잠깐 상담 됩니까?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. 다행히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상담 잠깐 괜찮습니다 했더니 아이가 5학년인데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스케줄이 바뀌고 변동되면서 제가 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님 단순하게 스케줄이 변동된 사항이라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학원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이유는 혹시 없으신가요? 제가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아이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닥 어머님 만족도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참에 제가 학원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만족도에 대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케줄이 변동되고 시간이 안 맞는다면 또 좀 오르고 실력도 향상이 됐다면 이왕이면 바꾸지 마시고 꾸준히 한 곳에서 보내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3년 다닌 것 치고는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학원을 좀 옮겼으면 해요 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테드도 하지만 그 어머님은 영자신문에 꽂히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 영자신문 수업 좀 할 수 있나요? 또 어떻게 운영하나요? 또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?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? 이제 이런 것 저런 거를 조금 전반적인 걸 제가 묻고 대답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쫙 보여드렸거든요. 그 어머님께서 이제 1, 2월 달에 오전 중에는 이미 제가 특강으로 다 마감이 돼서 올 시간이 없습니다. 들어갈 타임이. 그랬더니 천사 이제 3월 달부터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저도 여기 사는데 아이가 잘 다닐 때는 제가 1층이거든요. 입지가 되게 좋은 편인데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. 그래서 막상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알고 또 엄마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학원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또 선생님들, 원장님들께서 많은 광고도 하시고 여기 왜 안 오지? 이렇게 입지도 좋고 나도 광고 많이 했는데 라고 했지만 그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또 찾고 있는 루커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교실이 눈에 띄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2회 초이기도 하지만 아마 3월, 4월까지는 꾸준히 상담이 늘어날 거예요. 그래서 그에 대비하셔서 좀 촘촘하게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할 건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개를 할 건지를 조금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님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끝냈고요. 또 가시자마자 다른 학부모님이 오셔서 결제를 하시면서 특강까지 우리 아이 다 신청할게요. 남매였어요. 5학년, 6학년 아이. 근데 사실은 제가 진작에 권해드렸어야 됐는데 그 어머님께 전화 드릴 시간조차 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좀 특강으로 끌어당기면 너무 밭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.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거나 또 내가 모든 걸 다 핸들링 해야 된다면 힘들고 그냥 기본 수업만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두 남매는 굉장히 밭이 좋았어요. 그리고 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아이들은 좀 새로운 특강의 진수를 보여줘야 되겠다. 우리 수업 테드 되게 강한데 이 아이들을 이런 쪽에 새로운 수업의 맛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은 다가갔고 이미 지났고 신청도 다 끝났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아이한테 제가 연말 전이죠. 며칠 전, 그래서 땡땡아, 나 너 이 수업 너무 해주고 싶어. 나 너무 권해주고 싶어.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도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어.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또 너도 동생에게도 아무튼 이 특별한 2달간의 방학이 굉장히 찐으로 남을 그런 프로그램이거든. 나는 네가 해주길 바래. 이렇게 전했거든요.
맞아, 이제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둘 다 특강 신청할게요.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아이들이 저를 좋게 표현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어머니께서 두 아이들 다 여행 안 가고요. 한번 영어에 올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선생님 잘 지도 부탁드려요.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계속 결제가 오시는 거예요. 또 다른 학부모님은 선생님 우리 애 문법 이거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다음 건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오히려 그 다음 책을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의사를 비추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한 80% 정도 맞으면 저도 그 다음 건 나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마지막 파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. 이제 4학년인데. 그래서 어머님 이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마 2번 정도는 한 번 더 풀을 거예요. 이 교재 끝나면. 그랬더니 엄마 입장에서 별로 탐탁지 않았던 거죠. 그 다음 거 나가도 될 텐데 라고 자꾸 저한테 그 다음 책을 권유해 줬으면 좋겠다. 그 다음 책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때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? 예, 절대로 휘둘리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키는 원장님이 갖고 계시고요. 정말 그 뒷부분도 수월히 나갈 수 있다.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얘가 이 정도 해낼 거야. 좀 판단하셔서 수월하다 싶으시면 무난히 그 다음 레벨로 그 다음 권으로 옮겨 타도 괜찮거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일반 동사 의문문이 후미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직은 4학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아마 어느 정도 맞는지에 따라서 제가 같은 교재를 한번 반복할지 그 다음 권을 나갈지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예, 그냥 특강까지 다 결제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간간히 원장님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조금 자기 발언으로 자기 주장으로 내세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럴 때 원장님들이 좀 생각이 굉장히 미묘하게 막 돌아가죠. 내가 이 엄마 말을 수긍해주지 못하면 혹시 어머님이 좀 그만두면 어떡하지?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원장님이 더 확신을 갖고 또 원장님 교실에 프로그램이 정말 확신이 들고 또 원장님만의 그런 신념과 철학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. 또 이제 저학년은 제가 보통 특강을 받지 않아요. 근데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똘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. 원장님의 교실도 성장하려면 에이스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도 원장님의 몫이고요. 가장 단기간 내 실력을 올려주시고자 목적이 있으시다면 이 귀한 방학을 정말 출중하게 잘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또 원장님 몫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학년 중에 특강을 보통 저희는 하지 않는데 이 자녀가 워낙에 또 똘똘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동화책 영어 원서로 한번 특강을 잡아봤거든요. 네, 흔쾌히 굉장히 만족도도 높으시고 또 파닉스도 굉장히 단기간 내 끝낸 학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워낙에 출중합니다. 그래서 이 자녀의 그런 결과물을 갖고서 부모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똘똘하다. 그래서 좀 이 귀한 방학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제가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결과물을 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영어 원서로 한번 집어넣었거든요. 특강을 흔쾌히 만족하시고 또 바로 또 결제를 하고 가셨습니다. 근데 어제 월요일이라 계속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오시면서 결제하고 가셨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귀한 방학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잘 특강으로 마무리할 건지, 그리고 이 방학이 지나면 내 3, 4월 입회가 계속 늘어나는 기간이거든요. 어떠면 보통 3월, 4월까지 계속 입회가 늘고요. 5월은 좀 드물어요. 근데 그 인원 갖고 1년을 가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정말 튼튼하고 또
또 무너지지 않고 영양가 있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서 올 3, 4월을 맞이하시기를 저는 바람합니다. 개인적으로 톡 주신 원장님이 계신데, 어머 제니쌤 뭐 연봉 1억이면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다고,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톡으로 주시더라고요. 예, 근데 저는 많이 하면 6시간 일하고요. 그리고 보통 5시간 반이면 하루의 모든 업무가 다 끝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하지 않아요. 오전에는 제가 운동하고 또 제가 하는 일, 또 다른 일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일 하고요. 저는 2시에서 7시 반, 늦으면 8시에 모든 업무가 다 종료가 됩니다. 오래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또 조금 한다고 해서 돈을 적게 벌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또 제가 만난 원장님들 중에서도 개인과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천씩 가져가시는 분 적지 않게 계셨거든요. 또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면 만족할까라는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3월, 4월, 길어야 5월까지 입회가 계속 늘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알토란같이 잘 준비하셨다가 신입생들 많이 등록을 시키는 원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